세우사님, 최근에 골프 선수 박세리 씨의 사례가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박세리 씨가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서 증여세 문제도 제기됐는데요.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증여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법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정해 놓은 것 이외에도 증여 의제, 증여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증여 의제나 증여 추정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증여와 비슷한 것도 과세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현행 증여세 규정은 포괄주의, 이 싸잡아서 다 과세하는 포괄주의 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포괄주의 과세 제도가 뭔가요? 포괄주의 과세 제도를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의 이 증여세 과세 방식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증여세 과세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열거주의 과세 방식, 두 번째가 포괄주의 과세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은 세법의 명문으로 규정에 딱 과세 대상을 정해 놓습니다. 1부터 10까지 정해 놓으면 딱 10가지만 과세가 되는 방식이에요.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열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를 안 하는 방식입니다. 포괄주의 과세 방식은 성격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주의는 말 그대로 넓은 범위로 유사한 것까지 모두 과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항목을 과세하겠다, 이런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샘플이잖아요. 그러면 샘플하고 유사한 것은 전부 다 과세하겠다는 거죠. 포괄주의 과세 제도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 유사성 판단 또한 납세자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판단을 합니다. 포괄주의 과세 방식은 분쟁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세법의 법 조문상으로만 봤을 때는 증여가 아니라고 해석이 되지만 경제적 효과, 결론적으로 수중자가 재산이 늘었다든지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으면은 증여로 봐서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을 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식인 증여의제가 포함이 됩니다. 증여의제는 법률상으로는 증여가 아니지만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증여와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증여로 취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삼국지에서 보면은 유비, 관우, 장비가 삼형제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진짜 형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의형제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증여 의제도 의형제의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형제는 아니지만 형제로 보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부모님이 자녀의 채무를 갚아주거나 또는 자녀가 부모님의 채무를 갚아주는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증여로 의제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이 증여를 직접적으로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똑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증여로 의제되어서 재산을 직접적으로 무상 이전한 것하고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세법상 증여 의제는 부모님의 채무를 갚아주는 경우에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 부모님께서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은 연대납세 의무가 적용되어서 자녀인 박세리 씨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박세리 씨는 부모님의 빚을 다 갚아주고도 거기다가 세금까지 떠안아야 되는 정말 억울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박세리 씨가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부친의 채무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2001년도에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토지에 가압류가 시작이 되면서 2014년경에는 가압류 금액이 30억 9,300만 원까지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부친의 채무를 대신 해결해 오면서 부동산에 들어온 모든 가압류를 본인이 혼자의 힘으로 전부 말소시키는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렸다고 합니다. 박세리 씨는 그동안 재정적 부담도 많으셨고 스트레스도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박세리 씨는 지난 6월 18일 기자회견에서 2016년경에 마지막으로 10억 원의 채무 변제를 진행해 드리면서 더 이상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지는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현역에서 은퇴한 이후에는 부친의 채무를 해결해 드리면은 마치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 다음 문제가 반복되는 등 새로운 문제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박세리 씨가 그동안 부친의 채무를 계속 갚아왔는데요.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박세리 씨께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부친의 채무를 상환해 드렸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모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은 국세청, 즉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경제적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겠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적용되어서 원칙적으로는 박세리 씨의 부친께서 세금을 내야 되지만 박세리 씨의 부친께서 세금을 체납하시게 되면은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징수에 가장 유리한 사람에게 연대 납세 의무 규정에 의해서 박세리 씨에게 세금을 대신 추징할 수도 있겠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대 납세 의무란 무엇인가요? 연대 납세 의무는 연대는 이 개인을 다 묶어놓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거든요. 연대 납세 의무가 적용이 되면은 납세 의무자 중에서 국세청이 봤을 때 징수에 가장 유리한 사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추징을 해버릴 수 있다. 박세리 씨 아버님께서 세금 낼 형편이 안 되니까 연대 납세 의무자인 박세리 씨가 세금을 대신 추징받게 된 거군요. 특히 박세리 씨처럼 오랜 기간 동안 채무를 대신 갚아준 금액이 100억이 되는 경우는 증여세 최고세율 50%가 적용이 되고 지나간 기간에 대한 가산세 등을 합산할 경우 최소 50억 이상의 거액의 세금이 박세리 씨에게 추징될 수도 있겠습니다. 박세리 씨는 100억이라는 빚도 갚아주고 50억이라는 세금도 부과받게 되는 거네요. 박세리 씨가 부친의 빚을 100억을 갚아줬다고 할지라도 과세 방식 입장에서는 박세리 씨가 연대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친이 내야 될 증여세 50억까지 본인이 내야 되는 진짜 억울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억울한 상황, 난처한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세금 신고와 효율적인 절세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세무사님께서 박세리 씨를 도와주신다면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항상 저희 싹풀 절세연구소의 문을 두드리시면은 길은 항상 있습니다. 이 박세리 씨 경우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분들이 개인 사업자를 했을 경우, 법인 사업자를 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해결책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진행했다면은 아마도 새만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했을 겁니다. 신문지상에서도 공동 투자한 토지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박세리 씨의 경우는 본인의 투자 자금이 훨씬 많기 때문에 부친의 명의로 된 부동산 지분을 본인의 명의로 환원하는 절차를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부동산에 대한 실명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명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10%에서 30%까지 물 수는 있습니다. 거액의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과태료를 물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증여세 50억보다는 과태료가 훨씬 낫겠네요. 네, 맞습니다. 과태료는 10%지만 증여세는 50%가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박세리 씨께서 공동사업을 주식회사 형태를 만들어서 법인 형태로 진행을 했다면은 내용이 조금 더 간단해지는데요. 이때는 법인의 운영 주체인 주주,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아마도 박세리 씨와 부친이었을 겁니다. 이때는 박세리 씨의 부친께서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환원 절차를 거치시면 되는데요. 주식이라는 것은 회사를 운영하는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주주총회를 열어서 의사결정을 하고 과실이 생기면은 회사가 이익이 생기면은 배당도 받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박세리 씨의 사업의 경우는 제대로 빚을 보지 못하고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고 이런 절차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주주총회를 열어서 회사를 운영한 페이퍼만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권을 행사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법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박세리 씨 사례 외에도 유명인들이 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장윤정 씨의 경우는 금전적인 문제로 모친과 법적 소송까지 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배우 심영탁 씨의 경우에도 부친의 사기 문제와 금전적인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대신 채무를 탕감해주고 빚을 갚아주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가족이라고 해서 채무나 빚을 탕감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에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죄 없는 가족들이 빚을 탕감해주고 채무를 갚아주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가족 간의 재산 문제로 법적인 이슈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가족 간의 재산 문제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서상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간에는 재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감정적인 문제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는 유교권 문화에서 유대가 상당히 강한 가족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가 강한 가족 문화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돈이나 재산 관리 이런 측면에는 상당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나 재산 문제에서는 얽히고 설킨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되면은 바로 감정적인 문제로 발전을 하게 되고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소송 등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순간 가족들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박세리 씨 사건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빚을 갚아줬지만 나중에는 법적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는 참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 없네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 재산을 분배할 때 유류분 다툼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예상치도 않았던 다른 자녀들이 뜻하지 않게 부모님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 생전에 30억 재산을 각 자녀들에게 10억씩 나눠주기로 정해 놓았는데 어떤 특정한 자녀가 사업상 자금이 필요해서 부모님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는 상속이 진행될 때 생각지도 않게 다른 자녀들이 부모님의 빚을 상속하게 되어서 물려받아야 할 본인들의 몫인 10억의 재산이 동시에 물려받게 된 부모님의 으로 인해서 반토막이 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상속을 받을 때 사전 증여가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반대로 사전 증여가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사전 증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절세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전 증여를 해도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전 증여를 진행하실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충분한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세호사님, 그러면 상속 받을 때 부모의 빚을 안 받는 방법은 없나요? 싹풀 절세연구소를 찾아오시면은 항상 길은 있습니다. 길이 없으면은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상속이 될 때 부모님의 빚도 같이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민법상의 상속 포기 제도와 한정 승인 제도를 활용하시면은 부모님의 빚을 안 받는 방법, 면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 포기는 상속 재산 및 빚을 아예 1도 받지 않겠다, 완전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한정 승인은 내가 받는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재산 10억, 빚 10억, 네트로는 제로, 이런 개념도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정 승인을 활용해야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상속 받을 때는 빚이 10억, 상속 재산 10억이지만 이 상속 재산이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이다. 이럴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10억이지만 이 재개발 부동산은 몇 년 후에는 더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한정 승인을 통해서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한정 승인을 할 것인지를 전문 세무사님을 통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군요. 상속 전에 부모님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채무 상황까지 잘 파악하셔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가장 유리한 상속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문 변호사님을 통해서 상담받기보다는 정말 용한 세무사님을 통해서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돈과 관련된 일이라면은 일단
용한 세무사님을 찾아가셔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우신 다음에 구체적 법적 실행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속과 관련된 상담을 받고 싶다면 용한 세무사님을 어디로 찾아가면 될까요? 용한 세무사님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번 출구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라는 법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이 법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친족 상도례는 주로 가족 간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먼저 개입하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기, 배임, 횡령, 절도 등의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적용되는 친고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법의 문제점은 가족 간의 재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박세리 씨의 사례에서는 이 박세리 씨 당사자 본인이 부친을 고소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친족 상도례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거래는 나는 가족이지만 돈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 관리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같은 경우는 부모 자식 간에도 돈 거래를 철저히 하고 만약에 자녀가 재물을 상환하지 않게 되면은 법적으로 자녀의 그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생활 비품을 압류를 통해서 빨간 다치를 바로 붙여버린다고 합니다. 가족이긴 하지만 돈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지키고 있군요. 내 주머니의 돈과 부모님 주머니의 돈은 서로 모르는 완전히 남남간입니다. 그리고 돈의 속성은 눈도 발도 없는 것이 하루아침에도 천리를 갈 수 있는 요물입니다. 돈 거래를 할 때는 후 누구에게 간다는 차용증을 반드시 쓰시고 how much 얼마에 간다는 이자를 반드시 주고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정말 인생의 진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20년 이상 상속, 증여, 자산 관리를 하면서 수많은 부자들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나름 피부로 체득한 저만의 가치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박세리 씨처럼 가족 간 채무 변제 시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세리 씨 같이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를 하실 때는 이 금전 거래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 거래는 유대인처럼 철저하게 계약서를 쓰시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이자를 책정해서 이자까지 주고받아야 하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돈 거래를 할 때는 유대인처럼 계약서와 이자를 주고받는 것은 당연하고 사후 관리는 철저히 은행처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기는 무조건 1년마다 계약서를 갱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돈을 빌려간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은 즉시 원금 전액 상환을 요청하시고 만약 자녀분께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부동산에 압류까지 할 각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령 아들이 연봉이 하락하게 되면은 원금에 대한 일부 상환을 즉시 요청을 하시고 아들의 직장이 불안정해지면은 즉시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상향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듯 부모 자식 간에도 금전 거래를 하실 때는 그냥 구두로 쉽게 하시지 말고 반드시 문서로 증거를 남겨두는 금전 거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약서를 차용증 등 문서로 남겨두시면은 차후에 세금 문제나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증여세 문제를 피하시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정확한 세금 신고 또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입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쉽지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재산 분배나 부모님의 빚 상속 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여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유대인처럼 철저히 문서로 증거를 남겨두시고 은행처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가족 간의 분쟁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싹풀 이승희 세무사가 생각하는 진정한 자식 사랑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잘 보호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친 야생에서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